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말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요. 나를 두드려 패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요.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혼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을 찾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야단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는 네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 그리고 건조하게 말하는 사실적 팩트의 말, 그리고 나를 보듬어주는 다정한 공감의 언어, 그리고 행위로 반복되는 영혼의 언어, 네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공감의 언어나 영혼의 언어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잔소리와 그냥 사실, 그 두 가지의 언어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언어 표현이 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강연이나 어떤 오디오북도 제가 말투에 되게 많이 민감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진짜 전혀 안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하시더라도 그 화법이나 어투가 제가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면은 조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성장 배경과 이렇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공감해 주고 따뜻하게 품어 주는 영혼의 언어를 지닌 사람들 옆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에 반대라는 것이죠. 나의 정신을 확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정말 혼내주는 참 어른을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때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제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듣는데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공동체 파괴범은 완벽한 공동체를 찾고 있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들어간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의 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톡으로 따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선을 넘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번을 좀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당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또 설교에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들은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남한테 어려움을 줘서 그 공동체를 깰 수도 있다. 그 공동체를 깨는 건 바로 당신이다. 그 말을 듣는데 예전처럼 막 분노나 반감이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겠다. 나를 성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두들겨 패는 한마디였어요. 그 책은 도끼다에서도 작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도끼처럼 깨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 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루만져 주고 따뜻하고 아프니깐 청춘이다. 이런 보듬어 주는 보들보들한 그런 언어들을 사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드러운 깔개 위에서는 그곳에 누워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부드러운 언어, 공감의 언어, 영혼의 언어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각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의지와 그런 도전 의식마저 같이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고대하시나요? 어떤 언어를 들을 때 내가 미처 잠들고 있는 나의 거인을 깨우는 어떤 한마디가 되어 주시나요? 어떤 언어들을 여러분 듣기를 갈망하시나요? 근데 제가 챗GPT를 이렇게 조금 대화 나누면서 느낀 거는 지나치게 공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10 대들이 챗GPT와 대화 나누다가 2명 정도의 외국 아이가 청소년들이 자살한 이야기를 뉴스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내비쳤는데도 공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그런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전인격체적인 인간은 누군가가 죽으려고 할 때 공감할 수는 없죠.
무조건 뜯어 말려야죠. 아무리 그가 엄청난 쓰나미 인생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그런 인간미로서 그걸 말려야 되는데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10대들이 안타까운 결말을 한 걸 보면서 공감의 언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혼의 언어만이 과연 인간이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상담하시는 이호선 씨가 되게 많이 사이다성 발언으로 화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는 화법을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봤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한번 봤는데 어떤 아내와 남편에게 충고하는 대목이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의 신이 아니라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있는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신처럼 사랑해라. 그것도 그 신은 당신의 신은 그걸 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에서 굉장한 인사이트와 대단한 그런 분별력과 표현력, 그거에 좀 되게 경탄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되게 나이가, 아니, 되게 젊고 예쁘신 그런 외국인인데, 예전에는 한국에 왔을 때 되게 뚱뚱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뷰티가 유명하잖아요. K 그 화장품이라든가 성형이. 그래서 이제 자기도 예뻐지고 싶으니까 내가 성형을 좀 해볼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한국인이 아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너는 살을 빼야 돼. 그렇게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직선적으로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울고 막 충격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자기가 35kg를 뺐고 지금은 뭐 굉장한 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직원을 해준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많은 느껴지는 바와 시사해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것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주는 말, 나를 공감해주는 말, 내 귀에 듣기 달콤한 말만 해주는 아부꾼들만이 그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서히 서 있는 그 땅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평생 가야 할 동행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두들겨 패주는 말 한마디, 그걸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